이제 아침 먹고 와가지고 작용반작용 한번 보겠습니다. 작용반작용은 이제 뭐 A가 B에게 힘을 작용하면 B도 A에게 힘을 작용한다는 거야. 같은 크기 반대 방향. 그러니까 뭐 항상 하는 얘기지만 주어랑 목적어만 바꿔주면 된다. 주어랑 목적어 이거 바꾸는 게 또 이게 쉽지가 않은가 봐요. 주어랑 목적어만 이렇게 바꿔주면 작용반작용 짝꿍 관계가 됩니다. 작용반작용은 항상 무조건 예외 없이 몇 페이지니? 좀 약간 뒤쪽이에요. 잠깐만 이거 일부러 먼저 하는 거야. 이걸 먼저 해야 뉴턴 이 법칙이 원활하게 돌아가요. 예외 없이 무조건 짝꿍제. 짝꿍제야 얘들아. 짝꿍제 반드시 짝꿍이 있어야 돼요. 어떤 힘이 작용했으면 그거에 대한 반작용 짝꿍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라고. 철수가 간단하게만 쓸게요. 철수가 벽을 미는 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에 대한 반작용은 뭐냐면 무조건 반대 방향으로 같은 크기로 벽이 철수를 미는 힘 이렇게 하면 돼요. 되게 쉽죠? 그냥 주어랑 목적어 위치만 싹 바꿔주면 끝이라. 어떤 힘에도 작용해. 자기력, 자석의 힘이 있잖아. 자기력도 무조건 작용반작용 짝꿍이 있고 중력도 있고 다 있다고. 좀 어려울 수 있어가지고 말이죠. 뭐 이렇게 해서 여기 사과가 하나 달려 있고요. 여기 해서 이거 나뭇가지가 하나 있고 이렇게 하나 못 그리는 그림도 한번. 어쨌든 사과나무에 사과가 하나 있대. 그러면 사과에 작용하는 힘을 생각해보면 사과에 작용하는 중력이 있다고. 왜 이게 어렵냐면 철수가 벽을 미는 힘 이러면 애들이 주어랑 목적어를 잘 바꿔. 앞뒤 바꾸면 된다고 하니까. 이상한데. 얘들아 철수가 벽을 미는 힘이 있어. 3N이라 쳐. 그러면 반대로 작용반작용 무조건 같은 크기로 반대 방향. 그러니까 벽이 철수를 미는 힘이 또 역시 이렇게 해서 3N이 있다는 뜻이야. 맞죠? 그러면 이 오른쪽 3N, 왼쪽 3N 그러니까 이제 반대 방향인 거잖아. 이 두 힘을 더하면 얼마가 돼? 합치면 0이 되겠죠? 다시 5초 정도 돌릴게요. 오른쪽 3N과 왼쪽 3N을 더하면 0이 되겠지? 다시 5초 정도. 벽에 작용한 3N과 철수에 작용한 3N을 더하면 0이 되겠죠? 아 이제서야 정신이 돌아왔군요. 이 두 힘은 더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큰일 난다. 이거 그럴싸해 보인다는 거지. 더하면 안 된다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내비두세요. 내비두어서 해봐요. 내비두라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런 값도 하면 된다. 그렇구나. 이 3N은 벽 거, 이 3N은 철수 거라고. 합치면 안 된다. 근데 작용반작용은 뭐라고? 서로 상대방의 물체에 같은 크기 반대 방향으로 힘을 작용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합칠 수는 없다는 거지. 그럼 사과에 중력이 작용하고 있어. 주어랑 목적어를 바꾸려고 했어. 근데 이제 중력이라는 말이 뭐야? 지구가 이게 주어지. 어떤 물체를 이게 목적어잖아. 를 당기는 힘이잖아. 근데 그걸 줄여가지고 중력 이렇게 해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주어랑 목적어가 잘 안 보이는가 봐. 그러니까 사과에 작용하는 중력의 반작용은 뭐가 되는 거야? 사과에 작용하는 중력의 반작용은? 사과가 지구를 당기는 힘. 그거는 뭔가 줄임말이 없잖아. 그대로 말로 해야 되는 거지. 사과가 지구를 당기는 힘 이렇게 해야 돼. 그럼 어디에 작용하고 있겠어 지금? 당연히 지구에 작용하고 있겠죠. 당연히 이 두 힘은 더할 수 없을 거고. 하나만 더 해볼게요. 하나만 더 해보고 작용반작용 문제를 풀 수 있나 보겠습니다.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어요. 응? 자석이라고 할게요. 남이도 하나 올린 거야. 자석이라고 했으면 똑같은 크기로 그려줄까? 자, 자석이 두 개가 있대. 뭐 하나가 N극, 하나 S극 이렇게 돼 있겠죠. 하나가 뭐 위에가 N극이라 치고 이제 쓸 필요 없습니다. 좀 더 문제 풀 거예요. 근데 보고 이해만 하면 될 것 같아요. N극, N극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러니까 자석이 떠 있겠지. 이걸 이제 A 자석, B 자석 욕하는 거 같아요. A 자석과 B 자석이 있어. A 자석이 공중 부양된 상태로 멈춰 있어. A 자석의 질량은 M이고 B의 질량도 M이야. 봅시다. 그러면 지금 A 자석이 위에 공중에 붕 뜬 채로 꼼짝도 못 하고 있잖아.
왜 그럴까 생각을 하기 전에 A 자석에 작용한 힘을 먼저 분석해야 돼. 그럼 A 자석에 작용한 힘이 몇 가지 종류가 있어? 두 가지. 잘했습니다. 거북이가 오늘 실력이 좋군요. 중력이 있을 겁니다. 중력은 mg라고 합니다. 또 하나가 뭐 있을까? B 자석이 A 자석을 미는 힘이 있을 거라고. 그걸 자기력이라고 하죠. 자기력은 분명 위쪽일 거야. 요거 NS가 표시가 안 돼 있어도 자기력이 위쪽일 거라는 건 알아야겠지. 그렇지 않으면 떠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위쪽으로 자기력이 작용하는데 이 자기력이 크기가 얼마일 것이다? mg. 얘에 작용하는 중력과 같은 크기일 거야. 맞죠? 그럼 이 두 힘은 무슨 관계가 된다? 하나가 작용이면 하나가 반작용이 되겠지? 다시 5초 정도. 이게 작용이면 이건 반작용인가? 이런 걸 보고 뭐라고 불러요? 이게 이 두 힘은 지금 서로 상대방에 작용한 거야? 한 물체에 작용한 거야? 한 물체인데? 그럼 작반이 아니지. 그러니까 작용 반작용을 작반이라고 부를 거야. 줄여서 부를 거야. 그러니까 작반이 아니잖아. 이렇게 하나의 물체에 작용한 두 힘, 방향이 반대야. 더했더니 0 나오겠어. 더할 수 있잖아. 이 경우에는 하나의 물체에 작용했으니까. 이런 걸 힘의 평형 관계라고 하잖아. 힘의 평형. 그래서 물체가 꼼짝도 안 한다. R자 힘이 0이다. 아니 그럼 이거에 대한 반작용은 뭐야? 아까 했는데 맞죠? 아까 사과했는데 이거에 대한 반작용은 A 자석이 지구를 당기는 힘이지. 표시를 안 했지. 이거에 대한 반작용은 뭐게? A 자석이 B 자석을 미는 거죠. 근데 방향이 반대고 힘의 크기는 똑같아야 되니까 A 자석이 B 자석을 아래쪽으로 mg로 눌렀을 거야. B 자석에 작용하는 힘이 또 있나? B 자석에 작용하는 힘. 기본적으로 중력 깔아줘야죠. 중력은 당연히 mg일 거야. 근데 B가 꼼짝도 안 하는데? 아래쪽으로만 두 힘이 작용했으면 꼼짝도 안 할 리가 있나? 아래로 내려가야지. 왜 아래로 안 내려가니? 라고 하면 바닥이 버텨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일상적 사고라고. 물리적 사고로 해야 돼. 물리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고. 왜 B자석은 밑으로 안 내려갈까? 반드시 위쪽으로 작용하는 뭔가 어떤 힘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다. 바닥이 자석을 떠받들고 있다 이거지. 바닥이 자석을 떠받들고 있다. 주어랑 목적어 파악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보고 우리가 수직항력이라고 한다네. 이 수직항력은 이 경우에 얼마가 될까요? 이 경우에 수직항력의 크기는 잘했습니다. EMG가 될 겁니다. 이거 지우고 가서 대충 쓰고 있는 거예요. 문제 분석할 거죠. EMG가 될 거예요. 그럼 이제 B에 작용하는 힘이 EMG, 반대쪽으로 MG니까 꼼짝도 못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수직항력에 대한 반작용은 뭘까? 수직항력에 대한 반작용. B가 바닥을 EMG라는 힘으로 누를 거야. 대충 감으놨어요? 좋아. 한 문제 도전해볼까요? 넘기면 난도 살짝 올려서 한번 가봅시다. 얘들아 이거 문제 좀 어려워. 여기 노림 여러분들 숙제로 내가 까먹을까 미리 얘기하는 건데 노림 2까지만 숙제로 하시면 돼요. 노림 수랑 노림꾸는 내가 역시 영상으로는 올려줍니다. 문제풀이 영상으로. 욕심 있으면 해보시면 돼요. 쭉 넘겨서 59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59번. 가봅시다. 조금 어려운 문제를 고른 것 같긴 합니다만 B랑 탁자 사이에 주고받는 힘이 없대. 그 얘기는 B가 약간 폈지? B가 공중에 떠 있다는 뜻이야. 그죠? 탁자와 닿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떠 있다. 그래서 B에 작용한 힘은 중력이 있을 겁니다. 그죠? 중력 아래쪽 mg 있겠지. 그 다음에 A라는 자석이 B라는 자석을 위로 이제 자기력으로 당겨주니까 저렇게 떠 있을 수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은 mg일 거야. 좀 전에 내가 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지. 그러면 그 자기력에 대한 반작용으로 B도 A를 mg로 당길 것이고 A에 작용하는 중력도 또 mg가 있을 거라고. 근데 A가 꼼짝도 안 하잖아? 그럼 A에 작용하는 수직항력은 이렇게 해서 EMG가 되겠죠. 일부러 비슷한 유형의 자석을 일부 예를 좀 들어주고 문제를 풀려고 한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하면 뭐 거진 해결이 되나요? 그죠? 기억, 니은 맞고 디귿은 주어랑 목적어가 바뀐 게 아니니까 틀린 거지? 이렇게 처리하면 끝나긴 하는데 이 문제를 풀어보라고 한 이유는 말이죠. 사실 약간 다른 데 있어. 그러면
테이블을 생각해 보라고. 테이블은 지금 테이블이 A, 탁자가 A를 떠받드는 수직 항력이 EMG잖아. 그러면 모든 힘은 작용, 반작용, 짝꿍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EMG로 받은 A가 테이블을 아래쪽으로 EMG로 누를 수밖에 없어. 테이블의 질량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테이블의 질량이 만약에 3M짜리다. 테이블의 질량이 3M짜리다. 그러면 테이블에 작용하는 중력이 또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테이블에 작용하는 중력이 또 얼마냐? 또 3Mg가 있을 거라고. 그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테이블은 아래쪽 총 얼마냐면 5Mg를 받고 있는 거야. 근데 테이블도 역시 뭐해? 꼼짝도 안 하잖아. 이유가 있을 거라고. 지구 바닥이 테이블을 이렇게 양쪽에서 2.5mg씩 떠받들고 있을 거라고. 이걸 분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야. 그 문제가 기억력이다 맞는 것도 중요한데 분석을 끝까지 완벽히 끝내는 것도 중요한 거야. 그러면 이건 지구가 테이블을 떠받드는 수직 항력이 양쪽으로 2.5, 2.5에서 5mg라는 얘기잖아. 그럼 그거에 대한 또 반작용이 또 있어야 돼. 반작용. 그러니까 탁자가 지구를 누르겠죠. 탁자가 지구를 누를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또 반작용이 되면서 이렇게 2.5mg씩 또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 결론적으로 지구는 아래쪽으로 2.5에서 5mg라는 힘을 탁자로부터 받게 되는 거야. 근데 이상하지. 지구가 이렇게 두 개의 힘을 받았으면 지구는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되지 않겠나? 왜 안 내려가지? 이게 지금 나의 핵심 질문이에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여기야. 지구는 저렇게 따져봤더니 아래쪽으로 5mg라는 힘을 받고 있었던 거야. 말 못할 사정이 있었던 거지. 근데 왜 지구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지 않냐? A랑 탁자랑 B가 지금 동행이 A랑 B가 A랑 탁자가 탁자가 지금 당겨서 지구를 왜 당기죠? 자 먼저 작용 반작용. 무슨 말인지 파악하셨나요? 우리가 지금 작용 반작용 짝꿍 막 찾고 있었잖아. 근데 짝꿍을 안 찾은 친구가 있어. 누구? 이 MG에 대한 짝꿍 안 찾았고, 요 3MG에 대한 짝꿍 안 찾았고, 이 MG에 대한 짝꿍을 안 찾았거든. 그럼 이거 하면 총 5MG잖아. 근데 그게 다 뭐야? 이거에 대한 반작용은 자석이 지구를 당기는 힘. 얘도 자석이 지구를 당기는 힘. 이것도 탁자가 지구를 당기는 힘이라고 하는 반작용이 있을 거라고. 지구에 작용하는. 그 다 합쳐보니까 얼마? 이렇게 되면서 지구가 꼼짝도 안 하는 거지. 이해되나? 지구의 질량이 커서가 아니고 지구에 작용하는 힘을 다 더해보면 알짜임이 0이 나오기 때문에 꼼짝을 안 하는 거야.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사과가 지구를 당기는 힘이 지구가 사과를 당기는 중력에 대한 반작용이다라고 하니까 이 두 힘은 사과와 지구에 각각 작용하는 힘이다. 내가 이거 설명할 때 학부모한테 물어본 적 있습니다. 내가 엄마들한테 애들 물리 못한다고 괴롭히지 말라고, 어렵다고, 여러 번 해야 된다고 했는데 엄마들이 잘 안 듣더라고. 어렵건 말건 우리 애는 물리 잘 쓰면 좋겠는 거지. 너무 말씀을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서 내가 어떤 해 엄마들한테 문제를 냈어. 물리 왜 이렇게 우리 애만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자꾸 연락하시는데 제가 문제를 낼 테니까 어머님들이 한번 풀어보시오. 내가 니네를 보호하기 위해서 작정을 하고 설명이 그 짧은 20분 동안 이 엄마들이 왜 엄마들은 약간 이 추임새를 넣고 반응을 하거든 항상. 뭔가 약간 설마 우리한테 어려운 걸 내겠어? 뭐 이런 느낌으로 쳐다보고 계시죠. 그래서 이거 냈거든. 자격만장을 설명해주고. 지구가 사과를 당기니까 지구가 떨어지는 건 아니 뭐? 지구가 사과를 당기니까 사과가 떨어지는 건 오케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는 거야. 이 두 힘 더할 수 있다고 없다고? 두 힘 더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사과에 작용하는 힘이 중력이 있어 떨어진다. 그러면 사과도 지구를 분명히 당기는데 왜 지구는 사과 쪽으로 끌려오지 않느냐? 사과가 억울하다고 연락이 왔어요. 자기도 똑같이 지구를 똑같이 당겼는데 맨날 자기만 땅으로 떨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억울해서 못 살겠다는 거야. 근데 너무 빈부격차가 심하다는 거야. 내가 사과야 진정해. 내가 엄마들한테 물어봐서 해법을 줄게. 사과 좀 진정하고 있더라고. 왜 지구는 사과 쪽으로 끌려오지 않냐? 근데 엄마들이 이제 물음표가 잔뜩 뜬 거지. 반 정도의 엄마들은 그러게 뭐 이런 느낌이고 반 정도의 엄마는 방금
거야? 뭐 이런 느낌이야. 왜 그렇죠? 왜 사과는 지구는 사과 쪽으로 끌려오지 않는 거야? 여러분들 머릿속에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사과는 작은데 지구는 너무 커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지? 지구가 너무 커서 맞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크니까, 그죠? 지구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기 어려웠겠지. 사과가 떨어지는 중에는 말이지. 사과가 떨어지는 중에는. 근데 사과가 매달려 있는 중에는 그 개념이 아니라고. 매달려 있는 중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요 얘기를 하는 거라고. 무슨 차이인지 알아? 근데 엄마들이 이제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 어떤 엄마 한두 분이 이제 시간을 한 10초 정도 줬더니 지구가 너무 무거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하하. 왜 웃으시는 거지? 네, 어머니, 맞습니다. 사과가 이제 매달려 있을 때도 지구는 끌려오지 않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나? 둘 다 가만히 있는 거야, 사과랑 지구가. 그러다가 하다 툭 이렇게 되잖아. 하다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더니 막 몰라. 모르겠어. 선생님이 이게 물리학 원에서 가장 쉬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어머님들. 우리가 물리 하겠다. 이렇게 약간 공감대를 형성해줘. 근데 3년 전인가 수업 시간에 이 얘기 똑같이 아니고 비슷하게 해줬거든. 왜 사과 쪽으로 지구가 오지 않는 거 같니? 애들하고 수업 시간에 한 얘기. 설명회는 그게 끝난 거고. 그러니까 애들 그만 괴롭히라 했어. 어제도 좀 잠깐 지켜보시라 했어. 어떤 학생이 손들고 발표한 게 왜 지구가 위로 안 올라오죠? 그건요. 느낌이 굉장히 불안해. 딱 봐도 정답이 아닌 것 같아. 괜찮아. 그냥 얘기해봐, 괜찮아. 사과나무가요, 지구 곳곳에 있거든요. 그렇구나. 그렇지. 사과나무가 지구의 한 나무는 한 그루는 아니니까. 그래서 지구를 둘러싸고 사과나무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구 입장에선 어느 사과 쪽으로 갈지가 어렵죠. 그래서 지구는 갈팡질팡하다가 제자리에 있어버린 거예요. 애들은 다 발톱 잡고 웃는 거지. 그럴싸하다. 킹왕짱 네가 최고다. 내가 자네 꿈이 이공계열은 아니겠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 국가적으로 잘 생각해보게. 굉장히 감성적이야. 그렇게 따지면 극지방도 따져야 되고 할 게 많죠. 근데 그 친구 대답은 굉장히 신선했어. 마지막 문제. 니넨 지금 지구가 커서, 사과에 비해 지구가 커서 지구가 사과처럼 끌려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 떨어지는 중에도. 그럼 사과가 이따시만 하면 어떻게 돼? 사과가 엄청 커졌어. 분노의 사과가 된 거야. 왜 맨날 우리만 떨어져야 돼? 왕사과가 납셨어. 달만한 사과가 됐어 이제. 여기 한판 뜨자. 지구 이 새끼. 그럼 지구가 달만한 사과 쪽으로 끌려갑니까? 이 질문은 그냥 달이라고 생각하면 돼. 지구가 그럼 달의 크기는 무시할 수 있어? 지구에 비해서? 무시하기 좀 미안하죠? 만만치 않잖아 달도. 아니 토끼들도 산다는데. 토끼가 산다잖아요 거기. 그 뒤편에 토끼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숨어있다가 우리는 달의 한쪽 면밖에 못 본다며. 그 얘기 들어본 거지? 달의 한쪽 면밖에 못 본대요. 자전과 공전 속도가 같아가지고 중학교 때 배우잖아. 그러니까 토끼가 산다고 맨날 그러잖아. 그러니까 토끼들은 달 뒤에 있는 거 아니야. 내 생각이 그래. 근데 그 토끼들이 방아를 찍고 있다고 생각하지 하지 않을게? 뚱떡뚱떡. 근데 생각을 해봐. 토끼 두 마리한테 계속 방아찌라고 하면 그거 노동 탄압 아닙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달 뒤편에 토끼가 많아. 순번이 있어. 돌아가면서 방아 찢는 거야. 이러니까 이제 괜찮잖아. 이제 불쌍하지도 않고. 결론은 달 쪽으로 지구가 끌려가냐고. 달의 크기는 무시 못하니까. 이 논리대로라면 끌려가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이렇게 토끼 눈을 하고 쳐다보고 있나? 자네 토끼 눈인가? 눈이 막 어때요? 달이 뭘까? 달이 지구 쪽으로 끌려가 그래서?
니네 안 끌려간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아까 니네가 했던 지구가 사과보다 훨씬 커서 그렇다는 말은 이미 틀린 거잖아. 스스로를 부정하는 거라고. 너무 어렵나? 너무 철학적인 느낌 같아 막. 여기까지 이제 한 텀 끝낼 겁니다. 어때요? 괜찮아요? 뭐 그 결론 짓고 가야지. 그래서 지구가 달로 가냐고 안 가냐고. 자 결론 어떨 것 같아? 쌍빈? 자네 생각은 어때요? 안 간다. 자네는 선생님은 답을 알고 계신 거죠? 나는 답을 알고 있죠. 자네는 간다. 그냥 던지면 되지 뭐. 안 간다. 안 간다. 혹시 간다는 사람 없어? 난 지금도 달 쪽으로 끌려가는 지구가 느껴진다. 거북아. 거북이는 감각이 예민하지 않나? 파충류는 가는 것 같아요. 뭔가 움직이지 않을까요? 달 쪽으로? 지구가 달 쪽으로 간다고? 이럴 때가 아니야. 달이 지구를 땡겨서 지구가 달 쪽으로 가네 마네를 생각하고 있는 이 순간에 생각을 조금만 바꿔봐. 달이 지구를 땡겼으면 그거에 대한 반작용은 지구가 달을 땡긴 거야. 그런데 상대적으로 질량이 작은 달 얘기가 됐잖아. 그럼 달은 지구 쪽으로 끌려올 만 하겠네. 그럼 달이 지구 쪽으로 끌려오는지 생각해봐. 끌려와. 정답은 둘 다 끌려간다. 둘 다 끌려간다. 지구도 달 쪽으로 끌려간다라고. 그거 파충류의 감각이 대단하다. 느끼잖아. 이렇게. 지구도 달 쪽으로 끌려가면서 자전과 공전을 한다.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 때 정확하게 이렇게 원이 아니라. 아 선생님 저 그거 배웠어요. 타원이래요. 그 얘기가 아니라고. 타원 궤도, 케플러 법칙 이런 얘기가 아니라니까. 지구의 궤도가 지구가 도는 공전 궤도가 매끄럽지 않다고. 울퉁불퉁하다니까. 파동처럼 흔들린다고. 달 때문에. 그러니까 끌려간다고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사과와 쟤는 어제 줘봤다. 담요 뒤집었어. 잘 수밖에 없어요. 사과랑 지구 얘기를 해도 지구도 분명 사과 쪽으로 끌려가는 건 맞잖아요. 근데 이제 전 세계 곳곳에 사과가 있어서도 그렇지만 지구상의 물체가 사과만 있는 건 아니고 질량 차이가 심하고 해서 그런 거다. 알고 있는 대로 마무리는 해주면 되는데 아무튼 간에 선생님이 얘기해준 거 조금만 더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너희들한테 중요한 건 지금 달, 뭐 토끼 이런 얘기는 아니고 요 개념과 요 개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 잘 챙겨주면 된다고. 일단 시험 문제 푸는 게 목적이니까. 작용 반작용은 일단 요 정도까지 하고 우리가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뉴턴 이 법칙을 하기 전에 힘의 종류만 잠깐 하고 3교시로 들어가서 3교시에 저 뉴턴 이 법칙만 집중 탐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힘의 종류를 외하게 뉴턴 이 법칙을 하려면 F는 MA를 써야 되는데 그 F가 알짜 힘이라서 물체에 작용한 힘들이 뭐가 있는지 다 알아야 되고 그러면 힘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알아야 더하거나 뺄 거 아니야. 여러분들 중력이 뭔지는 지금 이제 알잖아요. 수직 항력도 뭔지 알 것이고 뭐 나머지는 됐습니다. 뭐 자기력, 전기력 이런 말은 많이 들어봤으니까 이제 감은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잘 못하는 게 뭐냐면 장력, 마찰력 이 두 가지만 추가해주면 문제 푸는데 큰 지장은 없어. 장력과 마찰력. 그래서 원래 이제 탄성력도 하고 뭐 수직 항력도 조금 좀 깊이 있게 들어가도 되는데 굳이 뭐 그럴 건 없을 것 같아. 일단 뭐부터 하지? 장력부터 한번 가볼까요? 봅시다. 오늘 장력과 마찰력 배우고 2교시 끝. 잠깐 쉬었다가 3교시 할 거예요. 장력이 뭐냐? 장력은 줄에 걸린 힘이다. 줄에 걸린 힘인데 요거를 어디다가 좀 적어두시면 좋냐면 저 문제도 풀었어야 되는데 시간이 되나? 조금 이따가 풀던가 하죠. 안 풀어도 상관은 없는데 21쪽에 맨 아래 보시면 21쪽에 맨 아래에 그 두물체 왜 줄로 연결되어 있는 그림이 있을 거야. 그쪽에다가 살짝 장력에 대한 개념을 좀 적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장력은 이제 줄에 걸린 힘이라고도 표시하거든요. 팽팽한 줄에 걸려 있는 힘이다. 이거야. 이건 뭐예요? 이게 장력을 나타내는 기호야. 단위는 당연히 이것도 힘이니까 뉴턴 써야 돼.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애들이 잘 이해를 못해. 줄에 걸린 힘이 뭐냐? 이렇게 정리합시다. 좀 이제 문장이 됐고 좀 길지만 팽팽한 줄 양 끝에서 줄의 가운데 중심이죠. 줄의 가운데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다. 당연히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다. 문장이지만 한번 써봤습니다. 길이긴 한데 워낙 중요해서 이해를 잘 못해. 이렇게 한번 가볼게. 철수가 이렇게 뭔가 물체 B를 당기고 있다. 뭐 이런 상황이야. 30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B에 작용하는 거 어떻게 하죠? A, B가 좀 같이 막 끌려간다 이거야. 끌려갈 건데 그때 여기 줄이 하나 보이잖아. 줄이 하나가 딱 보이면 자, 딴 거 할 거 없어. 뭐 이것저것 귀찮게 헷갈리게 하지 마시고 무조건 줄의 양쪽 끝에서 물체를 줄의 중심 쪽으로 이렇게 당겨주는 힘이 장력이에요. 양쪽 끝에서 두 물체를 줄의 중심 쪽으로 이렇게 당겨주는 힘, 그걸 장력이라고 하고, 이때 이 장력의 크기가 만약에 T라는 어떤 장력의 크기가 나왔으면 이 장력도 크기는 똑같다. 5N이면 5N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방향은 반대고 크기는 똑같고 양쪽 끝에서 작용하는 힘, 이게 장력이라고. 이 두 힘을 더하면 얼마라고? 이거는 되겠죠? 두 힘 더하면 얼마라고? 크기가 똑같고 방향이 반대래. 더하면 안 된다고, 그죠? 이제 되는 거 같지? 왜? 이거는 어디에 작용한 힘이야? 줄이 A를 당긴 힘이고 이건 줄이 B를 당긴 힘이야. 그죠? 그러니까 A와 B에 작용한 힘이야. 더할 수 없다고. 그래서 이 두 힘이 더할 필요는 없고, 물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전체 물체를 한 덩어리로 만약에 취급해버리면, 그러면 한 물체에 작용한 반대 방향의 크기가 같은 두 힘이니까 합하면 0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아무튼 뭐 그렇다 이거지. 뭐 그렇다. 그래서 이게 장력이다 이거죠. 끝난 거야.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 물체를 내가 철수가 오른쪽으로 당기고 싶고 마찰은 없다고 볼 거야. 그럼 이제 저 물체들이 줄을 통해서 연결돼가지고 쭉 같이 갈 거 아니야. 분가스 운동을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할 건데, 아무튼 그럼 A에 작용하는 힘이 뭐가 있어? A에 작용하는 힘이 중력, 수직항력, 장력. A에 3개 있죠. 그치? A에 3개 있는 거야. B에는 중력, 수직항력, 철수가 당긴 힘, 장력, 줄이 당긴 힘. B에는 4개가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누구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중력과 수직항력은 신경을 안 쓸 겁니다. 왜?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과 상관이 없거든. 중력과 수직항력 빼버릴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A에는 장력 하나가, B에는 장력과 철수가 당기는 힘 이렇게 2개밖에 없는 거랑 똑같다. 그러면 A에 작용한 알자 힘은 이 장력 그 자체가 알자 힘이야. B에는 철수의 힘과 장력을 방향이 반대니까, 그죠? 하나를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잡고 합쳐버리면 그게 B에 작용한 알자 힘이 되는 거야. 맞나? 장력은 다 그 개념이야. 이렇게 한번 해보자. 장력 하나만 더. 칠판 각이 안 나와. 이렇게 해서 A가 매달려 있어. 이렇게 해서 B가 매달려 있어. 이거를 P줄, 이거를 Q줄이라고 할 거야. 줄이 2개야. 그럼 어때? 얘들아, 딴 생각할 필요 없어요. 무조건 줄이 있으면 양쪽 끝에서 당기는 쪽으로 장력이 이렇게 작용한다 이렇게 할 거야. 이거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장력이 작용할 거야. 이 장력 이거 2개 있잖아요. 똑같은 거. 그냥 그게 똑같지 이거 똑같아. 이게 똑같은 거를 TP 이렇게 부를 거야. P 줄에 걸린 장력. 이 줄에 걸린 장력은 TQ 이렇게 할 거라고. 그러면 TP하고 TQ가 있는데 TP랑 TQ 중에 누가 더 클까? 지금 이 물체들은 매달려 있는 상태로 꼼짝도 안 하는 거야. TP랑 TQ 중에 누가 더 커? 혹은 같아? TP랑 TQ 중에 비교. 크기 비교.
TP랑 TQ. 여기 있는 TP랑 여기 있는 TQ를 비교할 필요가 없잖아. 왜? 지금 여기 A라는 물체에 작용하는 게 위쪽으로는 P고 아래쪽으로는 Q니까 비교하기가 편하지. 누가 더 큰 겁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이게 등호가 될까요? 잘했습니다.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중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중력까지 더하면 그게 TP가 감당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고 싶은 건 해주고 싶은 거냐면 줄이 다른 줄이 이게 두 개가 있으면 이 줄에 걸린 장력과 이 줄에 걸린 장력은 당연히 다른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의 줄 양쪽에는 똑같은 크기가 걸린다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야. 되나? 조금 어렵죠? 느낌이 싸해지지 점점? 3교시가 좀 많이 어려울 거예요. 마찰력을 한번 해볼게요. 마찰력을 안 하고 싶은데 해야죠.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카메라가 각도가 안 나와가지고 마찰력은 보통 스몰 F 이렇게 표시할 거야. 자, 여기서 내가 미리 좀 얘기할게요. 저 마찰력은 나는 마찰력까지 하기 너무 어렵더라 하는 친구들은 마찰력을 빼도 괜찮습니다. 올 여름에는 나는 욕심이 있다 싶으면 해도 하면 좋고요. 겨울방학 때 한 번 더 이제 좀 더 심도 있게 할 거기 때문에 일단 올 여름에는 마찰력은 이제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라고 해가지고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로. 이게 좀 어려워.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야. 그리고 보통 이렇게 표현해요. 운동 방향과 반대로 작용해요. 이렇게 한다. 근데 나 하기 싫다 이거. 이거 하기 싫어 이거. 애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해가지고 운동 방향과 반대로 작용한다고 하니까 애들이 끄덕끄덕 하거든요. 옛날부터 많이 얼핏 들었던 말들이야. 마찰력. 이름도 마찰이야. 막 그래 보여. 근데 꼭 운동 방향과 반대는 아니거든. 해볼까 말까. 이게 니네가 물리 처음 배우는 애들이라서 좀 걱정이 돼. 이 테이블 같은 거 없나? 밀어봐야 되나? 그냥 여기 테이블 하나 있다고 생각해. 자, 갈게요. 선생님이 힘 좀 쓰겠습니다. 이 테이블이 있어. 됐는데 좀 무거워. 내가 얘를 밀 거야. 옮기려고. 미는데 힘을 줬단 말이죠. 근데 테이블이 너무 무거워서 그랬는지 꼼짝도 안 하고 있어. 나는 힘을 주고 있는데 안 움직여. 왜 안 움직인다고 해? 테이블 왜 안 움직여? 설마 무거워서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테이블 바닥에 뭐가 작용하고 있는 거야? 마찰력이 작용하고 있을 거야. 자, 니네가 봤을 때 왼쪽으로 탁자를 밀려고 했던 거잖아. 근데 안 움직였잖아. 그럼 마찰력은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였을 겁니다. 오른쪽으로 작용했을 거야. 이런 걸 보고 정지 마찰력이라고 불러. 아직 물체 안 움직였잖아.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버티는 힘을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두 번째로 내가 더 큰 힘을 줘서 물체를 이제 움직였어. 탁자를 밀고 가는 중이야. 그럼 물체가 움직이는 중이잖아 지금. 이렇게 됐을 때는 마찰력이 역시 어느 쪽이야? 니네가 봤을 때 오른쪽이야, 그죠? 물체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거니까. 이건 운동 마찰력이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마찰력이 두 종류. 정지 마찰력, 운동 마찰력. 그거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웬 그래프요? 그렇게 나오죠. 내가 외부에서 주는 힘을 외력이라고 부르는데 그때 물체에 작용하는 마찰력의 크기가 그래프가 좀 요상합니다. 이렇게 나온대요. 좀 이상하죠? 그래프가 좀 이상해. 여기 이거 있잖아. 이거 선을 쭉 내린 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거를 다시 그래. 걱정돼가지고 계속 지금 뚝 끊긴 다음에 갑자기 이렇게 연결된다는 뜻이야. 여기 이 쭉 올라가는 이 부분이 운동 마찰력이고, 에이? 뭐야? 쭉 올라가는 이 부분이 정지 마찰력이고, 여기 이 부분은 물체가 움직일 때 작용하는 마찰력을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들은 이거 하나 기억합시다. 전 마찰력이 어려운 것 같아요 하는 친구들은 이것만 기억하세요. 운동 마찰력은
운동 마찰력은 물체의 속력과 상관이 없다. 그냥 운동 마찰력은 그냥 계속 어떻다? 일정한 크기로 작용한다. 여기까지만 해도 돼요. 아, 조금 더 해주세요. 정지 마찰력은 생각해봐. 내가 만약에 5N을 주면 정지 마찰력도 5N이 되는 거야. 왜 그런지 아나? 물체가 안 움직여. 내가 5로 밀었는데 안 움직여. 그럼 마찰력이 5니까 안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알점이 0 된 거지. 이렇게 이해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15N을 줬더니 물체가 정지 마찰력이 15N이 작용하는 거야. 근데 내가 그거보다 조금만 더 큰 힘을 주면 드디어 물체는 정지 마찰력이 무너지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갑자기 운동 마찰력으로 파닥 자세를 바꾸고 운동 마찰력이 되면 이 최대로 버텼던 그 힘보단 작은 힘으로 일정하게 쭉 작용한다는 얘기지. 이걸 보고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불러. 자, 어려운 친구들은 최대 정지 마찰력은 빼도 됩니다. 문제 2개만 내고 잠깐 쉴게. 잘 보셔요. 물체가 이렇게 가고 있어. 쭉 가고 있어, 이쪽. 그럼 마찰력이 어느 쪽이야? 그럼 애들이 움직이는 거 반대 방향으로 이쪽이잖아요. 그래서 마찰력에 딱 체크하면 잘한 거야. 이거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 이건 운동 마찰력이야. 두 번째, 여기 조금 그런 거. 빼야 거야. 난 욕심이 많아. 어렸을 때 욕심이 많았어. A 위에 B가 있어. 그리고 A를 잡아 당겨가지고 A, B를 둘 다 오른쪽으로 끌고 가는 상황이야. 나는 A를 당겼잖아. 근데 B가 A 위에 있는 상태는 같이 오는 거야. 생각 잘해. 물리적으로 생각하셔야 돼. B는 왜 올까? 물리적으로 생각하셔야 돼. B는 왜 올까? 말이 이상하네. B는 왜 올까? B는 왜 따라올까? 무슨 생각을 해야 맞아? 무슨 생각을 해야 돼? B가 왜 올까냐고 했으니까 B에 작용한 힘들을 일단 분석을 해야지. 그래야 뭘 알잖아. 근데 B에 작용한 힘이 뭐 있어? 아까부터 얘기했던 뭐? 중력. 그다음에 또 A가 떠받드는 수직항력.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잘했어. 아, 여기까지도 훌륭한 거. 잘했어. 그럼 뭐가 또 있으니까 가는 거 아니에요? 이제 남은 건 뭐밖에 없을까? A와 B 사이에 마찰력 하나 있을 것 같아. 더 이상 없잖아 이제. 뭐 C이 연결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마찰력 E 남았어. 근데 마찰력밖에 안 남았는데 물체 B가 오른쪽으로 가. 마찰력 어느 쪽? 마찰력 어느 쪽? 오른쪽이죠. 이거 어렵지? 마찰력이 막 왼쪽에 될 것 같잖아. 이거는 운동 마찰력이고요. 이거는 정지 마찰력이에요. 지구가 지금 돌고 있는 거 알지? 니네가 봤을 때 지구가 지금 자전 방향이 이렇게 가고 있다고 생각해봐. 니네가 봤을 때 선생님은 지금 안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우주에서 외계인이 날 보고 있으면 내가 겁내 빨리 지구랑 똑같이 자전을 하고 있을 거야. 내가 B 상황이 된 거야. 지구 위에 있는 나. 되나? 그럼 나는 지금 꼼짝도 안 하니까 움직이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운동 마찰력은 아니야 일단. 정지 상태에서 나한테 작용하는 마찰력이니까 정지 마찰력인데 지구가 자전을 지 혼자 하면 되지 나까지 끌고 왜 가냐 이거지. 그럼 나는 바닥에 어떤 의미고 미끄러지지 않는 이 마찰력 때문인 거잖아. 맞죠? 근데 지구가 나를 끌고 간다니까? 그럼 바닥에서 나를 어느 쪽으로 끌고 가는 거야 당연히? 자전 방향으로 끌고 가니까 나를 같이 끌고 가는 거 아니야? 맞나? 이건 오른쪽이야. 왼쪽이라고 하고 싶어 죽겠지만 쟤는 오른쪽이란 말이야. 이게 좀 어려워요. 요거를 만약에 조금 어렵다 이해가 안 되고 뭔 소리냐면 이건 지우시고 요거까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프가 왜 이렇게 이상하냐 지우시고 요것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너희들의 포인트는 요거에 의한 요 현상, 요 두 개만 짝꿍으로 가져가시면 큰 문제는 없는데 조금 욕심을 내보면 이것도 같이 가져가면 베리 나이스하다. 그죠? 겨울철에 훨씬 좀 수월해진다. 그때 또 해줄 거예요. 또 해줄 겁니다. 또 해줄 거니까 너무 쫄지 마시고 잠깐 쉬었다 갑시다. 역시 맞추려고 이미 했지. 내가 말했잖아. 후회할 것 같다.